뱃소 1단계 오차시는 동물과 에너지 대영역에서 소화순환, 호흡, 배설을 다루는 중영역의 내용 중 소화와 배설을 다루게 되고요. (5-1차시에서는) 소화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소화와 관련해서는 먼저 영양소, 소화와 소화계, 영양소의 소화 과정, 그리고 소화된 영양소의 흡수를 학습하게 됩니다. 자, 먼저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영양소는 생물이 생명활동과 생장을 위해서 외부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물질입니다. 영양소는 일반적으로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 그리고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생식 등과 같이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데 쓰입니다.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양소는 크게 주영양소 혹은 3대 영양소로 불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이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탄수화물은 우리의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이나 감자, 옥수수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지만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많이 쓰이고 콩이나 육류, 생선에 많이 있습니다.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또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이용되며 기름이나 버터, 땅콩 등에 많이 들어있는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서 같은 질량의 생성할 수 있는 열량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 부영양소는 무기염류, 비타민, 물과 같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거나 다양한 생리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입니다. 무기염류는 철, 칼슘, 인과 같은 것들로 우리의 뼈나 혈액 등을 구성하는 인체 구성 성분으로 쓰이고요. 우유나 멸치, 치즈, 견과류 이런 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타민은 A, B, C, D, E, F, K 다양한 비타민들이 있는데 비타민들은 적은 양으로 몸의 생리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섭취하는 과일이나 채소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은 에너지원으로 쓸 수는 없지만 생명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의 60에서 70%가 바로 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분 부족은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체내에서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고 또 체온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섭취하는 다양한 음식물 속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영양소 검출이라고 하는데요.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희가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영양소와 반응하여 색이 변하는 시약을 이용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알아냅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주요 영양소인 녹말, 포도당, 단백질, 지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녹말과 포도당은 모두 탄수화물에 속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 해서 모두 열량을 내는 3대 영양소에 속하는 물질입니다. 녹말의 경우에는 검출 시약으로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사용하는데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기본적인 용액의 색깔이 갈색을 띱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갈색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반응이 일어나면, 즉 녹말이 그 음식물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색깔이 청람색으로 전혀 다르게 변합니다. 같은 원리로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을 이용하는데요. 베네딕트 용액을 음식물 속에 넣은 다음에 열을 가해주면
하늘색이었던 베네딕트 용액이 황적색으로 변화할 때 포도당이 있다라는 것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검출을 위해서는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을 이용하는데요. 이 두 가지 용액은 엷은 하늘색을 띠게 되는데 단백질이 있는 경우에는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방 검출에서는 수단쓰리 용액을 사용하고 수단쓰리 용액을 넣었을 때 지방이 있는 경우 선홍색, 좀 더 밝은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실험 사진을 보시면 색깔 변화를 확실히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탄수화물의 일종인 단당류 포도당을 검출할 때에는 여기 지금 스포이드에 있는 색깔인 하늘색을 띠는 베네딕트 용액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열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 빛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포도당이 들어있다라고 판정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녹말을 검출할 때는 갈색을 띠는 이런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넣었을 때 이렇게 청람색으로 바뀌게 되면 녹말을 검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단백질의 검출에는 그 반응의 이름을 뷰렛 반응이라고 붙이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을 넣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색깔이 보라색을 띤 푸른 보라색을 띠게 되면 단백질이 검출되었다라고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의 검출에는 붉은색인 수단쓰리 용액을 넣게 되는데요. 수단쓰리 용액의 붉은색보다 조금 더 밝은 붉은색으로 바뀌게 되면 이 부분에서 지방이 검출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은 식용유하고 증류수를 같이 넣어 주었는데 밀도차 때문에 증류수는 아래쪽으로 식용유는 위쪽으로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단쓰리 용액을 떨어뜨려 주면 식용유 부분에서 지방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소화의 개념에 대해서 또 하나는 소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동물인 까닭에 굉장히 많은 음식물들을 먹고 생존을 유지하고 다양한 생명활동을 영위하는데요. 자, 그러면 소화라는 과정은 왜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오늘도 삼시세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음식물들을 먹는데 그 음식물 속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입속으로 영양소가 들어온다는 것뿐 아니라 그 영양소를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용할 수 있으려면 바로 우리 몸의 기본 단위인 세포로 그 영양소가 흡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세포로 흡수를 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크기의 세포가 흡수를 하려면 그 영양소도 굉장히 작은 크기가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소화라는 것은 바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크기로, 네, 여기가 핵심이네요. 얼마만큼 작아져야 할까요? 에서 기준이 바로 뭐냐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크기로 무엇을,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이 바로 소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화, 음식물에 들어있는 크기가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어느 정도로 작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크기로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분해 과정에 담당하는 그런 모든 기관들을 모은 기관계를 소화계라고 하는데요. 소화계에 속하는 요소로는 기관으로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이자, 쓸개, 그리고 항문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이빨을 통해서 음식물을 씹는 것과 같이 음식물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도 있지만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화학적으로 분해할 때 그것을 도와주는 물질이 바로 소화 효소입니다. 네, 특별히 이 소화 효소는 소화라는 작용에 담당하는 이제 효소인데요. 이 소화 효소가 작용하게 되면 영양소는 크기가 작고 크기가 작아질 뿐만 아니라 화학적 성질이 전혀 다른 영양소로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화 효소가 작용하는 소화 과정을 우리는 특별히 화학적 소화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물질의 화학적 변화에 해당하는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제가 다양한 소화계 기관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순서대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지나가는 길, 그 부분이 바로 소화관입니다. 소화계는 크게 소화샘과 소화관으로 기관을 구분할 수 있는데 소화관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들이 지나가는 경로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화샘은 우리의 소화에 필요한 다양한 소화액을 만들어내는 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화관을 따라가 볼까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제일 먼저 입을 거쳐서 씹은 다음에 길게 나 있는 길, 이것이 바로 꿀꺽 삼켰을 때 지나가는 식도라고 하는 길이고요. 식도가 연결된 곳에는 주머니 모양의 위, 그리고 위를 따라 지나가면 구불구불하게 지금 이렇게 꼬여 있는 형태의 뱃속을 채우고 있는 소장, 그리고 소장보다 좀 더 직경이 큰 대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대장을 모두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서도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 같은 물질들은 항문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그런 배출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소화를 돕는 소화액을 만들어내는 소화샘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입속에 들어있는 침샘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침샘은 귀밑이나 턱밑이나 혀 밑에 존재하면서 침 속에 있는 효소를, 소화액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내려가면 간이라는 기관을 보이시는데요. 간은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 가장 큰 장기 중에 하나이고요. 간에서는 뒤에서 이제 학습하겠지만 쓸개즙을 합성합니다. 자, 그리고 위는 소화관인 동시에 바로 위 자체 내에서 소화액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소화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간의 아래쪽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작은 주머니 모양을 쓸개라고 하는데 쓸개에서는 간에서 생성한 쓸개즙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위아래에 살짝 놓여 있는 이렇게 나뭇잎 모양으로 생겨 있는 노란색 기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자라는 기관이고요. 이자에서는 이자액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양소별로 어떤 기관에서 어떤 단계로 어떻게 물질이 바뀌면서 소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탄수화물의 소화 과정입니다.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밥이나 빵이나 같은 걸 먹었을 때 녹말의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지금 가위를 든 만화처럼 그려진 이 아밀레이스라는 것은 바로 모두 소화 효소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소화 과정에서는 입에서 아밀레이스, 그리고 다시 소장에서 한 번 더 아밀레이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소장에서 그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소화되어 있는 이당류를 다시 하나의 당인 포도당으로 바꾸어주는 말테이스가 관여합니다. 단백질은 입에서는 전혀 소화가 되지 않다가 위에서 비로소 화학적 소화가 처음 일어납니다.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소화효소의 이름은 펩신이고요. 그리고 장으로 내려가면 트립신, 그리고 펩티데이즈, 이런 효소들의 작용을 받아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입이나 위에서는 전혀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지 않다가 소장에 이르게 되면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은요, 녹말은 분해되는 장소가 바로 입과 소장에서 소화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포도당의 꼴로 분해가 됩니다. 단백질은 위와 소장에서 소화가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아미노산의 형태로 분해가 됩니다. 지방은 소장에서 소화되는데 최종적으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형태로 분해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열거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라는 물질은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세포막을 통과하기에 가능한 정도로 작은 사이즈,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화된 영양소들은 어떻게 흡수가 될까요? 소화된 영양소를 대부분 흡수하는 곳은 바로 소장입니다.
물론 위장이나 아니면 대장에서도 일부 흡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주로 에너지원이나 채구성 물질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흡수하는 영양소의 대부분은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자, 그런데 소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소장의 안쪽 구조를 이렇게 펼쳐놨는데 점점 확대를 해서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올록볼록한 돌기 같은 것들이 아주 많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장의 안쪽 단면벽은 그 자체가 주름져 있는데 각각의 주름에 다시 융털이라고 하는 또 미세 돌기가 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식의 형태는 바로 표면적을 극대화하는 구조이고요. 자, 표면적을 최대로 넓혀서 제한된 공간 안에 들어있는 소장이 그 부피에 굴하지 않고 많은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그런 구조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장의 융털을 단면을 잘라서 안쪽을 들여다봤더니 거기에는 크게 암죽관이라고 하는 일종의 림프관과 모세혈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모세혈관은 수용성 영양소, 암죽관은 지용성 영양소를 주로 흡수합니다. 자, 그럼 수용성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 중에 바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것들은 모두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요. 지용성 영양소에 해당하는 지방산이나 모노글리세리드,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들은 모두 암죽관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소장 다음으로 나오는 대장에서는 소화작용 자체, 즉 소화효소를 사용하는 소화작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주로 수분 흡수를 담당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그림으로 보실 텐데 아까 확대한 소장 주름 위에 있는 작은 돌기 같은 융털에서 그 내부는 모세혈관과 암죽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고 모세혈관은 수용성 영양소, 암죽관은 지용성 영양소를 주로 흡수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미세한 구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구조는 바로 어디에 있냐면 오른쪽 그림에서는 네, 맞습니다. 여기 소장에 지금 분포를 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사실은 소장에서 흡수를 했지만 이 영양소들은 모두 어디로 가야 하냐면 온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 즉 이런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세포들로 분배가 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양소들은 소장에서 흡수돼 가지고 혈관과 각각의 림프관을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모이냐면은 바로 심장에 모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심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하셨는데 펌프 운동, 심장의 수축이완에 의해 가지고 온 몸으로 혈액을 보내는데 그 혈액을 보내는 과정에서 모세혈관을 따라 흡수된 수용성 영양소와 그리고 암죽관을 따라 림프관을 통해서 심장 쪽으로 이동하다가 나중에 결국 혈관에 함유되는 이 지용성 양분들이 모두 모여서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